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10명 안팎에 머물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도 점차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부산의 한 클럽을 방문한 10대 청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는데요. 이런 클럽과 주점 등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유흥시설에서 슈퍼 전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주말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상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들을 했었는데요. 방역당국의 평가는 방역 관리의 통제력이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실제로 그 새 확진자가 일주일 전에는 하루에 25명 수준이었는데요. 지금은 9.3명 수준으로 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네. 어제는 신규 확진자가 10명이지만 순수하게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는 1명입니다. 그러니까 네. 2월 18일 그 31번째 신천지 교인이 확진된 이후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요. 신수 국내 발생이 1명인 것은 아마 그 이전 이후니까 거의 한 70일 만에 처음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네. 또 하나는 이제 검사하는 사람의 숫자도 3,000명 정도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귀국 인원도 줄어들고 있고 또 증상자들도 줄어 있기 때문에 이제 검사를 해야 할 대상 인원도 이제 3,000명대로 줄어들었다. 이런 모든 신호는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상당히 이제 뭐 좀 반가운 소식인데요. 빨리 이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좀 위험 요소들이 남아 있는데 특히 네. 이 부산의 클럽을 방문했던 10대 청년이 확진되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온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고통을 스스로 이제 감내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두 가지 놀라운 점인데요. 하나는 이 클럽이 부산시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대상 업소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영업을 하지 말아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한 클럽이고 예. 그런 클럽이 영업을 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날에 그 확진자가 그 클럽을 찾았을 때 클럽에 있었던 사람, 왔던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클럽에서 그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회적 분위기하고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데 대해서 어찌 보면 약간의 화도 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 방문자가 방명록 기준으로 해서 515명인데 388명은 연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사를 그 가운데 이제 그 접촉자를 추려서 증상자부터 검사를 했는데 증상자들은 일단 음성이 나왔고 나머지 네. 사람들은 검사 중인데 127명은 아직까지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연락을 해서 어느 정도 접촉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그 확진자가 클럽을 방문했을 당시에 CCTV를 돌려봤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종사하는 사람들, 종업원들은 다 마스크를 썼는데 손님 가운데 한 80%만 마스크를 쓰고 네. 쓰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더라. 이런 결과가 예. 나왔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상당히 그 나중에 지역의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방명록으로 확인된 게 이제 500여 명이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이 클럽에 들어갈 때 방명록을 이렇게 일일이 써야 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밀집 접촉, 그러니까 밀집업소라 4대 밀집업소라고 이제 분류가 돼 있는 곳이 있죠. 뭐 예배를 보는 그 종교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PC방, 특히 클럽 같은 유흥주점 이런 네. 곳은 반드시 방명록을 쓰게 돼 있고요. 네. 들어가기 전에 발열 검사를 하는 게 이제 그 수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과연 모든 사람이 다 썼겠느냐 이 부분도 있고요. 예. 또 쓸 때 자기 이름을 썼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그 클럽을 주로 찾는 사람들이 20대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확한지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예. 이 클럽 같은 경우 특별 관리 대상이라고 했는데요. 뭐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상태는 네. 지금 운영 자제 권고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내놓는 지침이 있고요. 지자체별로 지침이 있습니다. 근데 부산시에서 특별히 이런 그 클럽들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다른 업소보다는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겠다는 얘기고 가능하면 이제 그 문을 영업을 하지 말라고 이제 권고를 하는 그런 대상이었죠.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영업을 했다는
거기서 이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예. 근데 뭐 영업을 했다고 해서 이제 뭐 법을 어기거나 이런 건 아닐 텐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500명이 넘는 사람이 시차는 있겠지만 이 공간에서 한 공간에 같이 있었단 말이죠.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위험 요인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밀접한 공간이기도 하면서 또 마스크를 벗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뭐 예. 마신다든지 먹는다든지. 그래서 그리고 또 갔던 분들이 또 단골로 또 자주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슈퍼 전파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위험한 공간이 되겠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는지를 점검해봐야 되겠는데 박명록 말씀하신 것처럼 또 허위로 기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천주교처럼 차라리 이제 우리 그 암호화된 뭐 바코드나 QR 코드를 발급해서 클럽은 그 사람 신상을 모르지만 이제 필요할 때는 방역 당국이 신분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진짜 이렇게 비말 감염 접촉을 할 수 없다면 일단 최대한 뭐 그렇게 만들도록 공간을 자시 조정을 해야 되겠고요. 네. 예. 그게 안 된다면은 나중에 필요하면 정 안 되면 단체로 검체 채취를 한다든지 해서 이용자에 대해서 보다 좀 위생이나 방역 지침을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시설을 이용할 때 앞에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입장하기 전에 발열 검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뭐 내부에서도 소독을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하는 동안 잠깐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증상 감염자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방역을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우려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개인 그 5대 방역 수칙하고 공동체 5대 방역 수칙을 발표했고 그것이 말씀하신 각 시설별로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건지에 대한 세부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 그건 네. 아직은 초안이고 많은 이용자라든지 관리자가 이건 또 좀 우리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이나 그렇죠. 또 좋은 대안이 있으면 지금 제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좀 많은 제안을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시설을 관리하는 정부 당국이라든지 지자체하고 좀 의견을 많이 교환해서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또 관리 가능한 이런 방법들을 조금 도입을 많이 좀 고민들을 다시 좀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문제가 된 클럽의 CCTV를 돌려봤더니 뭐 아까 유재복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70%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나머지 30%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다 했거든요. 네, 클럽 안에서 마스크를 쓴다는 것도 조금 잘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또 거리 두기도 해야 되지만은 뭐 이게 클럽 안에서 이걸 강조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일단은 최대한 강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마스크를 안 써서 만약에 발생한 감염에 대해서는 이제 구상공을 청구할 정도로 해야 될 것 같고, 공동체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규칙을 정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뭐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라든지 조금 더 조금 엄격하게 이 시설 관리라든지 운영을 적용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마스크를 쓸 수 없고 이런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지자체에서는 그 감염병 위험성 때문에 해당 업소에 대해서 어떤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계속 좀 협조가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검체 채취를 해서 무증상 감염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빨리 찾아낼 수 있는 이러한 방역 조치도 같이 좀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입장하는 인원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방안들도 좀 고려를 그것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부산에서 일어났던 이런 클럽 감염자가 그날 이 한 사례만 있을 거냐고 보기에는 사실 뭐 여러 건이 있는데 우리가 발견을 못한 것일 그럴 수 가능성이 있죠.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적극적인 말씀하신 입장수를 좀 제한해서 좀 간격을 넓힌다든지 다양한 좀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어쨌든 뭐 이런 밀집 장소에서 특히 이제 실내에서의 무증상 전파도 걱정이 되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코로나19가 좀 안정적인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위험 요소는 많이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유흥시설도 코로나19의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다면서 이용 자제를 당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그런 젊은 연령층에서는
굉장히 활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 전파 위험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실내 환기가 잘 되지 않은 밀폐되고 밀집된 클럽이나 주점 등 유흥시설 이용이 늘고 있고 또 이런 그 접촉자들의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밀폐된 시설 또는 밀접한 접촉 그리고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들은 모두 그런 위험성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운영 자제 내지는 밀도를 낮추는 노력에 대한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명의 환자라 하더라도 슈퍼 전파 사건으로 증폭될 수 있는 그런 장소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네. 뭐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실내 밀집 장소는 얼마든지 다시 이게 슈퍼 전파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운영 자제를 권고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유흥시설이나 이런 데에서는 무엇보다 이런 방역 지침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별로 지금 나와 있는 세부 지침, 그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용자도 물론 최대한 조심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운영하고 환경을 소독하고 관리하는 관리자의 책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행정명령을 통해서 또 지자체에서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을 해서 규정을 정해서 적용을 해서 네.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좀 일단 이용자들 특히 이제 젊은 분들 밀접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조금 이용자들의 우선 좀 운동을 좀 해서 좀 당분간 자제를 하고 내가 이렇게 이용하지 않고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감염을 막고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거라는 그런 좀 뭔가 좀 경각심과 또 참여하는 운동을 예. 좀 만들어서 이용자의 자제를 좀 일단 최대한 좀 권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이런 유흥시설뿐만 아니라 이제 주말과 휴일 동안에 종교시설도 이제 많이 사람들이 이제 찾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고 또 손 소독만 열심히 하더라도 어쨌든 개인 위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좀 강조를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개인 위생, 특히 마스크라는 게 손 위생, 또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네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제 본인이 감염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감염으로 통해서 가족분들이 감염되기 때문에 특히 네. 집에 어르신이나 또 기저질환자가 있으시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거 굉장히 또 이제 가족에게 그런 걸 했다는 것도 평생 또 많은 걸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개인 방역을 하시는데 또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개인 방역만으로도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네.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모여야 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뭐 지나갔지만 뭐 은혜의 강처럼 뭐 식염수를 뿌린다든지 이렇게 네. 공동체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노출되게 된다든지 뭐 콜센터 같이 밀접된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개인의 방역만으로도 좀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네. 공동체가 다 같이 또 지자체와 또 행정명령을 좀 엄격하게 적용할 때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 같이 좀 지혜를 모아서 좀 최대한 좀 사람들이 좀 밀집되지 않는 환경을 아까 말씀하신 것 이용자 수를 제한한다든지 네.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도 또 출퇴근 시간이 너무 또 좀 혼잡하기 때문에 조금 네. 좀 밀집도를 놓치기 위해서 좀 배차를 많이 한다든지 출퇴근 시간 변경한다든지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좀 각계각층이 좀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뭐 지금 저희가 클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병원 내에서도 이제 감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간호사 2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방호구를 착용하고 난 뒤에 이제 벗는 과정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네, 그래서 의료진이 이제 감염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사회에서 이제 별도로 감염돼서 됐을 수도 있고, 예. 또 아니면은 동료 의료진으로부터 감염됐을 수도 있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로부터 이제 직접적으로 감염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방호복을 입긴 하는데 환자를 진료하면서 묻었던 또 비말 같은 것이 방호복에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벗는 과정에서 이제 충분히 감염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처치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호구 같은 것들이 이제 특히 이제 뭐 고글이나 마스크가 흔들리면 네. 네. 그쪽을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중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그 공기 내에 바이러스 밀도도 높게 되겠고 또 환자 특성에 따라서 좀 치매가 있으시다든지 또 이제 조현병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의학 처치 외에도 또 다른 처치들이 또 많이 또 손이 많이 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과정에서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르스 때는 저희가 이제 레벨 D 보호복을 입고 했는데 네. 그렇게 했음에도 이제 노출되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레벨 C, 특히 중환자실 같은 환자를 돌보시는 의료진은 레벨 C라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호흡기 쪽을 더 강화해서 이렇게 헬멧 같은 걸 쓰고 호흡 보조 장치를 전동 장치를 달고 네네. 그렇게 이제 진료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무엇보다 이제 벗으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비말이라든지 오염 물질이 노출될 수가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올바르게 벗는 착용 탈의법이 이제 나와 있긴 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조금 하다 보면은 미숙하신 분들은 이제 노출될 수가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한의 의료진들이 삭발을 했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예, 예. 사실 이제 레벨 D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머리카락 같은 게 이제 나온다든지 노출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걸 좀 더 신경 써서 해야 된다든지 아. 아니면 이제 마스크나 고글을 착용하지만 또 얼굴이 또 이렇게 노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 또 비말이 또 전염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신발을 신고 이렇게 레벨 D를 입고 이제 벗을 때 또 신발이 또 같이 잘 벗겨지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기 예, 예. 때문에 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보통 이제 상의는 우리가 이제 엄지 손가락에 걸게 되어 있는데 네. 간혹 이제 그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가위를 이용해서 엄지 손가락을 걸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이렇게 손목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것도 거기도 예. 노출될 수 있다든지 해서 또 방호복이 대부분 잘 만들어졌지만 이렇게 이음새가 약하면 또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물론 레벨 D를 입지만 노출될 가능성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추가적인 어떤 그 뭐 방법들, 팁들은 또 이제 경험이라든지 또 이제 매뉴얼에 없는 예. 그런 팁들이 좀 전달되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우리 에이프런이라고 그러죠. 비닐, 네네. 앞치마 같은 걸 네. 하나 더 입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오염된 부분은 소독제로 먼저 닦는다든지 여러 가지 좀 추가적인 익숙하게 안전하게 탈의하는 방법들이 조금 좀 잘 교육되고 알려져야 될 것 예. 같습니다. 하나하나 뭐 치밀하고 또 하나하나 맞습니다. 꼼꼼하게 꼼꼼하게 살펴봐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군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 듣는 도중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유재복 해설위원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어제도 신규 확진자는 1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738명이 됐고요. 네. 10명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가 7명이고요. 7명 가운데에는 공항 검역에서 5명, 지역에서 2명 이렇게 발생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순수하게 국내 발생은 3명입니다. 그리고 격리 해제된 사람은 47명이 늘어서 8,764명이 됐고요. 사망자는 1명 늘어서 243명이고요. 지역별로도 보면 서울이 그저께에 이어서 어제도 확진자가 없습니다. 네. 경기가 3명이고요. 대구가 1명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어제 추가 확진자는 모두 10명이 늘었습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 누계는 1,738명으로 늘었고요. 사망자는 1명이 늘어서 243명이 됐습니다. 또 퇴원자는 47명, 47명이 퇴원을 해서 8,764명이 치료를 받고 완치돼서 퇴원을 했습니다. 네. 어제 추가된 10명 가운데 해외 유입이 7명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순수하게 발생한 환자는 3명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은 경기가 3명, 그리고 대구, 충남에서 각각 1명씩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5명은 공항 검역 과정에서 확진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하루 이제 확진자가 10명 아래로 10명 내외로 계속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대구의 31번 환자 그동안 뭐 계속 꽤 오랫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네네. 드디어 퇴원을 했다고요. 그 2월 18일 오전에 정은경 본부장이 매일 하는 브리핑에서 새 국면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그 취재하는 기자로서 상당히 걱정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아 예. 그 신천지 교인인 61살 여성이 2월 18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새 국면의 시작이냐면 그때까지는 대부분 해외 여행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초발 환자가 됐었죠. 예. 그리고 확진자와 접촉을 통해서 2차, 3차 감염이 이루어지는 이런 패턴을 보였었는데 네. 이 31번째 환자는 해외 여행 이력도 없었고 확진자를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대구 지역에서 6,800여 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예. 이 가운데 신천지 교도가 5,000명쯤 되지요.
이러면서 이 사람이 신천지 대구 교회를 여러 차례 방문을 했고 또 청도도 방문했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클러스터가 폭발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 사람은 그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있는데 보통 그 지금까지 퇴원한 환자들, 격리 해제된 환자들의 치료 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한 25일 정도가 걸렸는데 네네. 이 사람은 67일 만에 그러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러게요.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 계속 검사해서 양성이 나와서 퇴원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 22일에 음성이 나왔고 24시간 뒤 검사에서도 역시 음성이 나와서 이번에 퇴원을 했고요. 네.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자가 격리 중입니다. 예. 교수님, 이게 지금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 일반 그 치료받는 환자들의 거의 2배 이상 입원을 해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군요. 네, 아직도 좀 장기적으로 장기로 해봤자 이제 4주 이상. 네. 아무래도 31번 환자분이 처음 입원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최장기 입원이 되긴 했는데요. 예. 그래서 격리 해제 기준이 이제 24시간 간격으로 그 PCR 검사에서 2번 음성이 나와 이제 격리 해제가 되는데 예. 이분은 아마 이제 그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서 계속 입원하셨었고요. 또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아시지만 2번 일시적으로 음성이 나왔지만 나중에 또 다시 재확진되는 사례도 있다고 네네.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총 확진자가 이제 1,700명이 넘는 상황인데 네. 확진자가 8,700명 정도 된 것이 한 3월 23일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직 대부분 환자분들보다 차이가 있지만 또 4주 이상 입원하시는 분들도 이제 1,000명이 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되는 것과 이제 말씀하신 건 증상이 이제 경증인지 중증인지 또 이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 어느 정도 이제 항체가 생성됐지만 바이러스가 완전히 이제 사멸되지 않고 조금 일부 남아서 계속 배출되시는 분들이 이제 상당수 좀 계신 것 같아서 네.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아직도 좀 많은 부분을 알지는 못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좀 평균 아까 입원 기간이 25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예. 부분이 3, 4주 이상 이렇게 바이러스가 음성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특히 이제 31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번 2월 17일 날 확진 받기 전에 이미 2월 7일부터 이제 증상이 있었다고 하시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좀 늦게 한 열흘 지나서 이렇게 좀 늦게 확진된 경우도 있어서 좀 아무래도 좀 늦게 발견이 되고 또 바이러스 양도 많고 또 연세가 61세시면은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좀 약간 연세 영향이 있다든지 예. 뭐 다양한 요인들을 한번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코로나19의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완치를 해서 나가는 게 20일이 넘어가거든요. 네. 평균. 네. 그러니까 지금 자가격리는 14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좀 더 늘려야 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생각보다 조금 그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그런 그 이유가 어디 따로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자가격리 해제 기준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더 늘려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14일로 되어 있고요. 네.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잠재기를 지나서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 어느 정도 될까에 대해서는 대부분 한 95%는 한 5일 정도에 발생이 되고 그래요? 예, 조금 더 뭐 10일 지나서 되는 분도 있는데 14일 지나서 바이러스 노출되고 나서 그 감염력이 생기는 분들도 드물게 있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모든 분들의 어떤 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14일 이상으로 늘릴 만한 아직 근거는 아직은 없어서 방역 지침은 일단은 접촉자라든지 해외 입국자라든지 그런 분들에서 14일을 아직까지 예. 적용하고 있게 되겠고요. 예, 예. 이렇게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자꾸 바이러스 배출 기간이 길어지고 또 음성이었다가 다시 또 양성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심하게 또 이제 중증이나 사망으로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까지 뭐 고령이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네. 조금 더 알려져야 될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재양성률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이제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80대 이상 걸린 사람들 중에서 재양성이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80대 이상이라든지 10세 이하가 조금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는 5% 정도 조금 약간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어떤 우리가 생성할 수 있는 항체 생성량이나 이런 것이 조금 약할 때 이런 제향성이 잘 나오고 또 이런 바이러스 배출 기간이 길어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은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걸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치료나 어떤 약제를 쓸 것인가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임상적인 연구라든지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치료가 이제 보통 이제 3주를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넘기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의 원인이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 변이가 쉽게 일어난다 하는데도 원인이 좀 있습니까? 네, 지금 발표된 거에 따르면 아주 소변이들은 계속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변역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특이한 그 유의미한 아직 변이는 발견되지 않다고 했지만 그런 소변이들이 일어나다 보면 언젠가 말씀하신 것처럼 큰 변이가 생겨서 한번 감염됐다가 다른 바이러스의 다른 형태의 돌연 변이가 생긴 코로나19에 노출됐을 때 다시 재감염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재활성화되시는 분들의 노출된 바이러스는 큰 변이가 일어난 바이러스는 아니고 새로 재감염이라기보다는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조금 더 이제 많은 연구들과 자료들이 좀 모아져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그 이제 그 좀 아무래도 면역력 우리가 좀 특정하게 할 수는 없지만 방역 당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만이신 분들은 좀 체중 감량, 흡연하신 분들은 금연하고 그래서 예. 최대한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을 유지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환경 소독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이는 표면을 잘 닦아야 되겠고 특히 냉장고 안도 좀 추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냉장고 안에 손이 많이 닿는 것도 좀 잘 닦는다든지 그래서 환경 소독도 좀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 31번 환자가 슈퍼 전파자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31번 환자 이후에 워낙에 많은 환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또 비난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치료비 문제도 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데요. 어떻게 해결되나요? 일단 우리 법에는 예. 그 코로나19로 확진이 되면 치료비가 전부 국가에서 대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환자는 무엇이 문제냐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2번밖에 가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네. 나중에 역학조사 네네. 결과를 보니까 그 전에도 교회를 갔다는 것이죠. 네. 교회 가서도 예배당 4층 예배당만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7층도 갔다 네. 이런데 결과들이 나왔죠. 그러면 이것은 감염병 예방법에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네. 치료비를 국가에서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이게 이제 치료비를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이 나오는데요. 이 치료비가 상상외로 많이 나옵니다. 이 상급 병원 대구의료원이 이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인데 상급 병원이거든요. 네. 상급 종합병원의 음압병실은 하루에 한 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치료비나 기타 예. 이런 거를 비교해 보면 수천만 원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잘못을 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는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구시가 조금 검토를 해보겠다. 여기까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예. 지금 하루 검사하는 숫자도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한 3천 명까지 떨어졌다고 했거든요. 이제 이렇게 지금 확진자도 줄어들고 있지만은 검사도 줄어들면서 드라이브 스루 검진, 그 선별 진료소 같은 것도 지금 이제 축소 운영에 들어갔죠. 지금 한참 환자가 많이 나올 때 전국에서 운영되던 시설들이 좀 점점 다 이제 원상을 회복하죠. 예. 제일 먼저 원상 회복했던 게 생활치료센터라고 그래서 경증 확진자들을 그 수용했던 그 시설이 벌써 대부분이 다 이제 원상 복구가 됐고요. 전담병원도 지금 다 일반 병원으로 바뀌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동형 선별진료소라 그래서 그 서울 잠실운동장이 생각나실 겁니다. 네네. 박원순 시장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서울 시민을 모두 여기서 검사하겠다 해서 야심차게 준비했다 나중에 이제 축소가 되긴 했지만요. 예. 이곳이 잠실운동장의 그 이동형 선별진료소가 3월 초에는 하루에 한 130명 정도가 진료를 받았는데 검사를 받았는데 지금은 네. 1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있을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네. 폐쇄를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는 2대 서울병원하고 소방학교 선별진료소 이 정도만 당분간 운영하는 것 같고요. 경기도도 수원의정부시도 다 없애기로 했고 대구는 10곳이 있었는데 지금 4곳 정도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다 원상 회복을 해서 정비를 잘 해야 우리가 다시 올지도 모르는 대유행에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속속 원상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뭐 마스크 수급도 좀 이제 안정세가 되면서 1인당 2장씩, 일주일에 2장씩 살 수 있었는데 이게 오늘부터는 이제 석 장으로 늘어나게 됐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마스크 입장에서 보면 행복한 나라죠. 독일이 다음 달 3일부터 그 폐쇄 정책을 일부 완화하는데 밖에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마스크 착용입니다.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그렇게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죠. 네. 미국의 그 국립보건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는 보통 기침을 할 때 침방울이 날아가서 감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화를 할 때도 침방울이 엄청나게 많이 튀더라. 그래서 건강해라 한마디를 하는데 침방울이 360개가 이제 분사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마스크가 중요한데 네. 우리 국민들이 워낙 이 마스크를 알뜰하게 그 현명하게 사용을 해서 사실 우리는 지금 마스크 구입에 있어서 어떤 불편도 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약국마다 지금 마스크가 다 남아돕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사람당 2장에서 석 장으로 늘린 것이죠. 네네. 그리고 대리 구매 같은 것도 지금 보면 원래는 만약에 그 대리 구매 대상자하고 그 구매하는 사람의 출생 연도가 다르면 그 2번을 가야 되잖아요. 네네. 이런 것도 이제 한 번 가면 다 구입할 수 있게 되고 외국인도 증명만 하면 뭐 다 대리 구매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상 마스크 문제는 어느 정도 평상을 찾아가는. 근데 지금 이제 공적 마스크를 계속 파는 이유는 지금 전체 1,300만 장 가운데 한 600만 장, 700만 장을 공적 마스크로 돌리고 있잖아요. 네. 일반 마스크는 지금도 가격이 몇 천 원씩 합니다. 되게 비싸거든요. 네네. 예, 예. 근데 공적 마스크는 1,500원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공적 마스크를 이런 식으로 파는 것은 앞으로 좀 더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예. 자, 이렇게 뭐 국내 상황은 일단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법으로 살균제 인체 주입을 언급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And I see the disinfectant where it knocks it out in a minute, 1 minute. And is there a way we can do something like that by injection inside or almost a cleaning? 네, 교수님, 저 소독제를 몸속에 주입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네, 이제 아무 상식적으로 봐도 되게 위험하죠. 그러게요. 예. 네, 그리고 조금 만지기나 노출만 돼도 굉장히 자극이 심한데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아무리 이제 트럼프가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또 문제는 이제 저 발언 때문에 이제 그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개선적인 건설적인 논의가 돼야 되는데 저 논의에 묻혀서 지금 또 좋은 논의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예. 것도 문제가 되겠고요. 또 이제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그 일부 미국 주민 중에서 이제 저런 거를 이제 뭐 이렇게 실제로 네. 먹어서 이렇게 오는 사례가 좀 늘었다라고 하는데 네.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걸 실제로 따라하는 분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아무리 우리나라도 이제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근거가 없는 어떤 코로나19 예방법이나 치료법에 대해서 많이 시도가 됐었고 이제 소금물 살포라든지 네네네. 예.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메탄올을 소독용으로 살균하다가 또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또 병원에 오시는 분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락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잘 사용하면 충분히 살균 효과가 좋은데 또 사용할 때 또 주의사항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세제랑 섞으면 또 이제 그 증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롭다든지 또 높은 온도에서 사용하면 또 해롭다든지 해서 소독제를 조금 이제 올바르게 잘 사용하는 법들도 이제 모든 국민들이 조금 다시 한번 익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좀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긴 하지만 좀 어떤 좀 시사점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좀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잘 취합하고 잘 따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방역의 어떤 성공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시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글쎄 어떤 경우에도 이 살균제나 소독제 이걸 뭐 먹거나 주입한다라는 것은 뭐 대단히 위험한 일인데 말이죠. 네. 어쨌든 지금 그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치료 방법 또 예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방역 당국이 발표하는 지침에만 따르시고요. 그 외에 알려지지 않은 것은 절대 따르시면 안 되겠고, 방역 당국에서 발표하는 그 방역 수칙이 굉장히 좀 기본적이고 평범해 보이지만 굉장히 핵심적이거든요. 그래서 예. 굉장히 진리는 굉장히 단순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잘 따라주시고 뭔가의 어떤 특효약, 비법 이런 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방역
방역 당국의 정확한 정보에 집중하시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고 또 과도한 스트레스 같은 것도 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방역 정확한 정보에 좀 따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뭐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고 난 이후에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사례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 얘기를 자꾸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 실제로 뉴욕시에는 18시간 동안 30건 정도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균제, 표백제, 세척제에 노출됐다. 그러니까 네. 대부분은 이것을 뭐 입에 바르거나 마셨다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신고가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것이고요. 그 메릴랜드 주지사는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 발언이 있은 다음에 살균제를 인체에 주입하거나 복용하는 게 가능한지를 묻는 전화가 수백 통이 오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의학계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방역 당국에 저는 대통령도 포함된다고 보는데 네. 방역 당국의 말도 가려들어야 하는 것이 미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